안녕하세요. 유통관리사 2급 제4과목이죠. 유통정보예요. 여러분, 유통정보는 20문항이고요. 주로 정보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ICT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도 좋지만 용어 암기에 좀 많이 치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1과목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1과목을 좀 이해를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수월하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의 지식경영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문제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2장은 뭐 10% 정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 한두 문제. 그래서 2장은 사실 뭐 조금 설명하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여러분들 포인트하고 어떻게 시험에 응해야 되는지, 응시해야 되는지 여기 저기 표시를 해뒀고요. 전략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4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할 게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헬퍼 역할, 요거를 제가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것들을 만들어서 문제풀이,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시면 또 단순하게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기출 같은 경우에는 단순, 그냥 암기형이 있고요. 기출인데 이해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4과목은 이해보다는 좀 암기 쪽에 가까운 것들이 많아서,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해주면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1장 유통정보의 이해, 정보의 개념과 정보화 사이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제1절 정보의 개념과 정보화 사이. 사실 여기서는 단순하게 암기할 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정보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해가 중심이 돼야 돼요. 사실 지금 하는 것들은. 자,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정보란 어떤 사물, 상태 등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수신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전달되어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것과 같이 수신자가 의식적인 행위를 취하기 위한 의사결정, 선택의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두 번째 보면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축시키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방대한 자료들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수집, 분리, 보관, 전달,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3번에 정보에 대한 개념이 좀 나와 있어요.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목적으로 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를 처리하여 획득한 지식이다. 그래서 정보는 의미 있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죠. 의사결정에 필요한. 그래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를 처리하여 획득한 지식이다. 두 번째, 데이터가 나오죠. 데이터 자료라고 하죠, 이제. 이거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죠. 단순한 사실의 나열.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유용한 형태로 처리되기 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거나 기록이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서 숫자, 기호, 문자, 문화가 아니고 문자죠. 음성, 그림, 비디오 등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어요. 이용자의 의도에 맞게 유용한 형태로 전환되고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자료와 정보와 지식과 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으니까요. 세 번째, 바람직한 정보의 특성이 나와 있어요. 정보의 특성. 자, 정보라고 해서 다 정보가 될 수는 없어요. 아까 이용자 의도에 맞게 가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보들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속성, 뭐 속성이라고 하겠죠. 이것들이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뭐 한 문제 정도는 계속 나와요, 거의. 너무나 기출을 보면은 정보의 특성으로 옳지 않는 거, 각가지 특성에 대한 내용들 문제 나옵니다. 아주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정확성부터 형태성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제 관련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네 번째, 정보의 분권화하고 직권화. 자, 정보의 직권화하고 분권화. 자, 간략하게 교재 보면요. 조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이 상부에 있느냐, 그리고 하위에 있느냐, 그거예요. 집중, 집권, 집권이죠. 집중, 집권, 같은 말이죠. 그다음 분권. 자, 이거는 상위에 있죠, 의사결정. 이거는 하위에 있죠. 자, 그런 개념을 먼저 머리에 싣고 특징,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직권화는 뭐냐면 의사결정의 권한이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되어 발생된 정보는 개별 발생처에서의 분산 처리 없이 모두 중앙, 본부, 상급기관으로 모이게 되는 현상이다. 분권화는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이 합으로 이양되어 발생되는 정보는 중앙, 본부, 상급기관으로의 집중 없이 개별 정보 발생처에서, 그래서 분산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화가 유리한 조건, 분권화가 유리한 조건.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 표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1번, 2번 각 특징이 있잖아요. 항목별로. 그러면 항목 두 개를 하나 바꾸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전달 비용, 그러니까 정보 전달 비용이죠. 직권화가 유리한 조건, 가치에 비해 전달 비용이 낮을 때인데요. 높을 때하고 바꾸는 겁니다. 분권화하고 직권화, 이런 거는 아주 단순한 기본적인 유통관리사 아주 잘 나오는 패턴 문제예요. 비교하는 내용, 표 문제에 나오면 이렇게 하나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요 직권화, 분권화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이건 매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사실 최근에 더 어떻게 보면 가중치가 있겠죠. 하지만 모릅니다. 어쩌다가는 막 2010년대 문제도 나오고 그래요. 막 2018년, 19년. 뭐 시간만 되면 그 전까지 다 볼 수 있지만 사실 뭐 그 전까지 막 2010년, 11년 이런 때 그것까지 볼 필요 없고요. 사실은. 자, 그래서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자료, 정보, 지식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뭐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지식, 지혜, 개념을 알고 있어야 약간 응용되는 문제예요. 자, 응용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아까 정보하고 데이터 했었잖아요. 이제 지식이 있죠. 지식은 지울까요, 이제? 네, 사과목이니까.
지식은요, 의미 있는 정보예요. 자, 지식이란 이와 같은 동종의 정보가 집적되어 일반화된 형태로 정리된 것으로서 어떤 특정 목적의 달성에 유용한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제가 의미 있다고 했죠. 가치 있는 정보. 그래서 정보와 지식, 여러분, 비교, 이건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의 분류가 나오거든요. 뭐 형태에 따른 분류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지식 활용 여부에 따른 분류가 나오고요. 또 어떤 학자가 제시한 그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건 이런 지식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살짝 이해만 하시고 정독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 경영에서 또 지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식 경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형식지, 암묵지에 대한 내용들 좀 다루겠습니다. 일단 여기 여러분들 지식은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지식 경영에서 모델로서 한번 우리가 학습을 할 거니까요. 다음 세 번째, 지식 포착 기법 있죠. 자,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지식을 포착할 수 있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암묵지는 개인이 다 축적되어 있는,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 문서화 되는 게 아니고요. 형식지는 약간 문서화, 매뉴얼화 된 거예요. 그죠? 암묵은 아직 절차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게 없어요. 암묵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뷰 마찬가지죠. 우리 개개인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체화된 지식을 꺼내가지고 형식적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우리 장인 있잖아요. 빵 만드는 장인. 그분들은 빵 만드는 거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우려면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인 매뉴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형식지라고 합니다. 자, 지식 경영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장 관찰,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스토리, 대파이 방법. 자, 5가지죠? 5가지니까 지문 나오기 좋죠. 오지선다기 때문에. 그래서 4번에 DIK 피라미드가 있어요. DIKW 피라미드. DIKW 데이터, 인포메이션, 난리지, 위섬. 그죠? 그래서 데이터는 뭡니까? 거기 밑에 보면 정리하면 그냥 사실이에요. 여러분 A씨를 보세요. A씨가 문제에 나와요. A씨. 실제 활용해가지고 지식에 적합한 거, 정보에 적합한 거, 데이터에 적합한 내용으로 맞는 거 찾으세요. 문제 나옵니다. 사실이니까 봐보세요. A씨. 월평균 노션 판매량 조사 A 대리점 100개. 그냥 현상이잖아. 사실이잖아. 그죠? 객관적 사실. 이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숫자로 기입하는 거잖아요. 자,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저기 하위 계층의, 운영층의, 기능별 부서의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정보는 가공된 데이터예요. 매월 총 300개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다. B 대리점의 판매 실적이 A 대리점보다 2배이다. 지식은 정보에 기반한 찾아낸 규칙이에요. 각 대리점별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로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한다. 지혜는요, 지식의 유연성을 더한 겁니다. 지식의 유연성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로션 이외의 다른 상품 판매 실적도 비교해 보고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이제 상위 계층이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운영 계층.
자, 정보 관련된 지식 문제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정보화 사회의 특징 및 문제점. 여러분, 정보화 사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미 또 지났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의 기본적인 내용과 특성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뭐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시험 이렇게 여기서 시험화 돼가지고 나왔던 문제는 많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보화 사회도 다 장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좋지 않은 점도 있겠죠. 부정적인 문제점.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 나와 있는 디지털 경제를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경제,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정보 기술에 기반한 경제를 의미한다. 특히 정보와 지식에 기반한 지식 기반 경제도 디지털 경제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잠깐 했었죠? 정보와 지식.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준비해야 될 내용은 바로 5번에 나와 있는 거죠. 디지털 경제 법칙. 자, 이건 무조건 암기입니다, 여러분. 암기. 자, 기출문제 보면요. 경제법칙에서 문제 나와 있어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무어의 법칙, 메칼프의 법칙, 서프, 단절, 길더, 코어스, 그 다음에 수학 체증의 법칙, 그리고 롱테일 법칙. 자, 롱테일 법칙은 뭐 마케팅에서도 유통 일반 관리에서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파레토 최적이잖아요. 보면은 판매량이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상위 20%예요. 20%가 요만큼 차지하잖아요. 그죠? 근데 온라인 시대에는요. 여기 이제 나머지 80% 꼬리야, 꼬리. 여기에 있는 고객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밝힌 그런 법칙이에요. 저기 아마존. 자, 아마존에 여러분 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면요. 도서도 우리가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 고서 같은 게 있어. 고서, 오래된 책, 또는 전문서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면요.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구매합니다. 그래서 이 하위의 80%도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롱테일 자, 법칙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보 단위를 나타내는 용어, 출제 가능. 이것도 문제가 기존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나왔어요. 딱 1회 출제됐습니다. 한 번 나왔다는 것은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바이트부터 요타바이트까지 여러분들 단위, 이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사실 이런 거는 컴퓨터 관련 수험, 그 자격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유통관리사 시험에도 이렇게 뜬금없이 나옵니다. 자, 우리 실무 하시는 분들이 이런 단위까지 좀 알면 좋겠죠. 네. 그래서, 요, 디지털 경제 법칙까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런 것들인데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졌죠. 증대했죠.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성이 증대했고요.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전송이 증대했고요. 인터넷을 통한 물리적 제품의 소매 거래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영업 및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제2절. 정보와 유통혁명.
사실 여기도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개요죠. 개요에 대해서 좀 했어요. 유통혁명 시대가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인지. 그래서 유통혁명은 뭐냐면 상품이 유통되고 거래되는 방식이 이전과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시험에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문제가 나옵니다. ICBM이죠. 네.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 넘기시면 여러분들 유통업에 있어서의 정보혁명 중에 4차 산업과 유통, 그 중에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이 있죠. 요거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물론 수험생 중에 좀 나이 드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사용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또는 현장에서 이미 적용이 돼서 이미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리고 3D 프린팅까지. 사실 용어도 사실 꽤 나온 지 오래됐죠. 자, 3D 프린팅까지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유통산업 간 융합기술. 3번에 4차 산업혁명과 유통산업 간 융합기술에서 풀필먼트가 나와요. 풀필먼트. 자, 풀필먼트가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풀필먼트. 이제 기업은 창고의 재고를 단순하게 보관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상품 판매 이후 창고에 입고되어 소비자에게 배송을 위해 출고되는 순간까지 거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물류센터에 상품들이 입고되어 보관, 출고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사용하는 비슷한 용어로는 제3자 물류. 여러분,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예요.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 1자는 내가, 2자는 자회사를 통해서, 3자는 전문 물류업체에게 위탁, 소싱한다는 거죠. 바깥에서 전문업체에게 소싱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풀필먼트의 대표적인 업체는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해가지고 FBA라는 용어가 있어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에서 사실 아마존에서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됐죠. 물류에서의. 그리고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라스트 마일이에요. 라스트 마일. 풀필먼트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후의 단계로서 통신업계에서 통신신호를 이용하여 최종 수요처까지 전달하는 마지막 과정. 마지막 과정이 바로 라스트 마일이에요. 우리 영화도 나왔었어요. 예전에 그린 마일이라고요. 그래서 마일은, 라스트 마일은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걷는 길. 그래서 이 유통 물류 산업에서는 배송 상품을 고객의 문 앞, 심지어 손에까지 배달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 3절 보겠습니다. 정보와 의사결정. 이제 우리 앞에서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죠. 정보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데이터와 지식과 어떻게 다른가. 사실 정보는 아까 제가 첫 번째 의사결정이라고 했어요. 의사결정. 그래서 의사결정과 정보는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정독하시면 되고요. 자, 의사결정 상황도 있습니다. 뭐 확실한 상황이냐, 아니면 위험도가 있냐, 아니면 불확실하냐, 그리고 규범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기술적으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두 번째 의사결정 종류와 과정 있죠. 네,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의사결정 종류와 과정. 과정을 왜 단계라고 하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이에요. 우리 기업 수준의 수준별 경영 전략 있잖아요. 최고 경영치잖아요. 최고. 그리고 중간, 하위.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기업의 수준별 경영 전략하고 이해를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전략은 주로 기업의 외부 문제,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비정형적 문제를 다루는 의사결정이다. 주로 상위층에서 실행하죠. 자, 전략층. 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관리적은요, 전략적 의사결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제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하는 전술적 의사. 전략이니까 관리는 전술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업무니까 이제 이거는 운영적 또는 일상적 특히 주로 일선 감독이라든지 실제 실무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기능별 자, 조직 계층에 따른 의사결정 그 다음에 형태에 따른 의사결정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이 있어요. 정형적은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해요? 여기서는 정형적인 거. 비정형은요? 여기서요. 이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매치시켜가지고 하시면 돼요. 비정형적은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구조화되지 않았어요. 스트럭처냐, 언스트럭처냐, 프로그램들이냐, 그러니까 프로그램화 되어 있느냐, 아니면 언프로그램이냐,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명시화 되어 있지 않고, 명확화 되지 않고, 매뉴얼화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 표로 나타냈습니다. 비교하시면 돼요. 자, 정형은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주로 하위층에서 합니다. 하위층. 비정형적은 상반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반대니까. 이렇게. 요거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하고 하나, 둘, 셋. 세 개가 다 이렇게 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보다는 이거는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은 그 네 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암기하시면 돼요. 문제인식, 문제탐색, 대안개발, 대안평가 선택, 대안실행, 사후평가.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시뮬레이션 절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단계에 만약 마케팅 하신 분이면 이거 금방 이해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표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절차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단계, 5단계 요 내용을 순서대로 문제의식부터 실행평가까지. 자, 이제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은 왜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무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떠한 오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이렇게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의사결정상에 오류와 정보 나와 있죠.
왜 의사결정상의 오류가 발생하느냐? 당황하고 만족감에 도취하고 결정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 대환무색을 하는데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 뭐 재원 마력의 부족에서 오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상의 전형적인 오류들 6가지가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돼요. 6가지. 자, 기출문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암기하는 건 여러분 그냥 단순 암기 문제예요. 뭐 응용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 문제, 주제 속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내용 속에 그 키워드가 다 숨어 있습니다. 아니, 숨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다 보여요. 자, 이제 마지막이 아니지만, 네 번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그러한 지원 시스템이에요. 지원. 여러분, 시스템이 뭡니까? 시스템은 이렇게 인풋이 입력이 되면요, 여기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아웃풋. 여기는 이제 물론 이렇게 해서 환경이 존재하겠죠. 여기서 상호작용해서 하나의,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하고 집단 의사결정 시스템은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가 아니라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 전문가 시스템 마찬가지고요. 중역정보 시스템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이제 중역정보 시스템은 우리 여러분 중역이 뭡니까? 임원이죠. 임원. executive. 그러니까 중역들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중역들도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시스템화 돼가지고 시스템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중역정보 시스템의 기능 나와 있잖아요. EIS의 기능. 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기억부터. 드릴업, 드릴다운, 익셉션 리포팅, 그리고 트렌드 애널리시스, 추세 분석. 4가지 있죠. 기억, 니은, 디귿. 자, 이것도 여러분 암기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면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드릴업, 개괄 정보 보기예요. 그러니까 요약 보기. 드릴다운, 상세 정보 보기. 외에 보고했고요. 그 다음에 성과 지표들이 변동하는 추세들을 분석해주는 그 추세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중역정보 시스템의 기능 4가지까지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차트인데요. 우리 간략하게 유통정보에 대한 시험 전략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그런 학습 이론들 있잖아요. 자, 이런 이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차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